자, 오늘은 영어 공부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행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Happiness is better equated with satisfaction than pleasure. 행복이라는 것은 equate, 같다는 거죠.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즐거움보다는 만족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다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쳐볼게요. 그럼 영어라는 것은 곧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것이겠죠. 자, 만족. 자, 이 사람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행복에는 반드시 만족과 플러스 즐거움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쪽에 치우친 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행복은 곧 뭐다? 네, 만족 플러스 전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에모리 유니버시티의 사이키아트리스트 그레고리 버넌스, 이 사람은 이제 심리치료학자죠. 이 사람의 만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pursuit of pleasure lands us on a never-ending hedonic treadmill. 결국 만족을 추구하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lands us, 우리를 끊임없이 never-ending, 끝나지 않는 쾌락의 쳇바퀴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paradoxically reduced to misery, 역설적으로 우리를 비참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쾌락의 트레드밀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Satisfaction is an emotion that captures the uniquely human need to impart meaning to one's activities. Burns concludes. 그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감정이죠. 그것은 capture, 유니크한 인간의 욕구. 인간만 갖고 있는 유니크한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impart meaning, 의미를 자신의 행동에 부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에 의미를 주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사로잡은 그러한 감정이 바로 만족이다. 결국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에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영어 공부할 의미가 있느냐. 그게 결국 만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할 의미가? 만족을 주고 있나요? 그래서 Burns concluded 이렇게 결론 줬습니다. Why you might find pleasure by happenstance, winning the lottery, possessing the genes of sunny temperaments, or having luck not to live in poverty. 결국에 당신이 만약에 즐거움을 happen, 일어나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다는 입장, 스탠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다시 우연히 찾았다면, 그냥 즐거움을 찾았다 해도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되거나 또는 유전자를 획득했어요. 밝은, 써니, 햇빛 찌는 그런 템퍼러먼트, 기질의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having luck, 다행히도 live in the poverty, 빈곤 속에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satisfaction, 만족은 일어날 수 있어요. only, 단지 the conscious decision to do something, 뭔가 의식적인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만 나오는 거다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보니까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은 거죠. 나는 원래부터 나는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야. 또는 로또에 당첨됐어. 이런 것들이 사실 우연한 by happenstance죠. 우연히 찾게 되는 쾌락이죠. 그럴 것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뭔가 하겠다 결정한 거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가 미국 사람, 아빠가 한국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 갔다 왔거나 뭐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영어 국어를 동시에 한다면 만족감이
여기서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지가 한 게 아니죠. 그냥 얻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우연히 이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그래서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엄청난 만족감과 그리고 즐거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And this makes all the differences in the world. 이것이 바로 세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it is only your own actions for which you may take responsibility and credit. 결국엔 유일한 단지 당신 자신의 행동만이 그것이 뭐야? 유일한 당신 자신의 행동인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고 그리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너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것이 결국에 세상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놓은 의미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100% 받아들인 것은 위험해요. 이 사람이 진짜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과학적 이야기인가요? 뭐 어느 정도 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100%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인 사실도 있긴 해요. 즐거움이란 거. 플레저란 말을 우리가 즐거움을 해석하면 되게 좋은 의미고 쾌락을 해석하면 되게 불쾌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두 가지 혼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일부러. 그다음에 셀렉션 만족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어라는 공부가. 자, 옛날로 한번 가볼까요? 옛날에는 중국의 고전, 주로 뭐 성희 군자나 참던 인간상을 딱 규정해 놓고 이것만 암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의 선생들은 결국에 이 고전을 어떻게든 머릿속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기시키고 회초리를 때리며 수업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의 논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 군자가 될 수 있는 공자의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저 새끼를 때려가지고 저놈 인간을 만들어버리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면서 때리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물론 동의하진 않지만 일부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참된 인간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게 참된 인간이나 성의군자가 되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의 고전은 인간상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성의군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답을 내놨어요. 살아가는 방식을 딱 정해놨어요. 답을. 이 답에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라는 것이 참된 인간상을 가르치지 않고요. 수학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의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르치면서 왜 때렸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어요. 선생님이 다른 걸로 때리면 괜찮은데 영어 단어 암기했다 하지 않았다고 때리거나 수학을 이해 못했다고 시험 문제 틀렸다고 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인생과 전혀 관련이 때는 없어요. 그런데 왜 때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선생님들 아무 생각이 없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공자의 말씀을 영어에 대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 유럽은 회초리를 댔어요. 그들도 성경이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왜 됐을까요? 성경이 뭐죠? 우리의 고전인 거죠. 인간상.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매를 댈 이유가 없는 게 성경을 가르치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영어 시간에 또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성인군자의 말을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벌은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면 체벌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근거가 되죠. 자, 그런데요. 따지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영어 공부의 만족이란 말을 했잖아요. 만족은 뭘까요? 결국에 영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거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 드디어 완벽하게 성적을 올렸다. 또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또는 소리가 들린다. 크레딧을 받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 암기 과목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체육이라는 암기 과목이 있었어요. 시험 잘 봤어요. 그럼 그 정도의 만족감이 오나요? 예,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성적과 꼭 비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성취감 물론 필요하죠. 이것도 즐거움이니까. 그러면 제가 결론 내리는 것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만족감도 맞아요. 그러나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저번에 말했던 심리학자가 말했던 심리치료사가 말했던 것도 맞긴 하지만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럼 즐겁죠? 이걸 우리 행복하지 않다고 정의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그 뭐 CNN을 막 들어요. 그리고 영어 지문을 쭉쭉 읽어 나가요. 그럼 굉장히 만족감도 있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과 대화를 해요. 만족감이 있겠죠? 즐거움은 있을까요? 있죠. 이들과 대화하면서 오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만족이 함께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바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복은 어디서 온다? 만족, 그리고 즐거움에서 온다. 근데 이 즐거움이 담배 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다. 건강한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냥 건강한 즐거움. 건강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영어가 들렸을 때 쾌락인가?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어느 날 영어가 여러분들이 귀가 뚫린다고 하죠. 귀가 확 뚫리는 건 아니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쾌락이 가까운가? 저는 소소한 쾌락이라고 봐요. 소소한 쾌락. 그러니까 쾌락이란 말이 꼭 이렇게 마약 먹듯이 뭐 팍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쾌락이라는 거 즐거움이라 말한다면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족감보다는 사실 그때는 즐거움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즐거움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죠. 누구라도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저는 일본어 할 거예요. 하세요. 중국어 할 거예요. 하세요. 네. 언어는 분명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만족감도 물론 있죠. 여러분이 했다는 성취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뭡니까? 영어로 공부하는데 내가 무조건 노력만 강조하는 것은 뭐에 속한다? 사실은 성의군자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짓은 사실은 성의군자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인 거예요. 영어는 독해만 있지 않아요. 영어는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못 암기하면은 혼낸다. 이런 학원도 많죠. 이러면은 뭡니까? 영어는 즐거움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만족도 사실은 우리의 즐거움을 배제한 만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야 만족을 얻는 거예요. 즐거워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란 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을 만족으로 이끌 수가 없죠.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